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유성구가 국회의원 후보 조승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수요일 이 자리에서 더 큰 정치, 내일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조승래의 국가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갑 지역을 대표하고 유성구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가서 어떤 방향과 원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유성구 주권자들께서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할 것인지, 유성구 곳곳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성구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으로 유성구 발전을 위한 11가지 대표 약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넬 같은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리베라 호텔, 아드리아 호텔,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유성 호텔이 폐업이 되면서 유성 온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들의 이제 복합 건물들을 이제 짓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뭐 도시계획 승인이라든지 인허가 절차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유성 호텔을 새로 복합 건물을 지어 나감에 있어서 온천 시설과 그리고 호텔 시설들을 거기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의 복합 건물을 지을 때 그 복합 건물 신축할 때 온천탕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함으로 해서 유성 온천의 정체성을 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유성 온천이 다시 사랑받는 그런 온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온천탕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온천 지구의 명성을 좀 현대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 이제 온천 관광 거점 지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온천 문화 체험관을 완공하고 인근에 부족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성 온천 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을 했고, 그 온천관광 거점지구 조성 사업을 제가 제안한 바 있고, 현재 240억 규모로 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사업을 보면 온천수를 활용해서 물놀이장이 포함된 온천문화체험관을 완성하겠다. 거기에는 일종의 뭐 야외 온천탕,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이제 조격장만 있는데 조격장을 넘어서 온천 수영장 형식의 온천 이용 시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격장에서 수영장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온천을 이용한 여가 시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유성 온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안 신도시 하카동에서 유성 온천역 또 트램과 연계한 순환버스를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도안 신도시나 하카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이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간선 교통망들은 있지만 그 마을을 순환하는 순환 노선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히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큰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안 신도시 내 순환 노선, 그리고 하카지구에서 온천역 혹은 구암역으로 순환하는 이 노선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 구암동에 유성 구민회관 건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역 옆에 만들고 있는 그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된 그 부지에 보면 그 옆에 업무용 시설 그 용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업무용 시설을 매입해서 여기에 유성 구민회관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성구 노인회가 덕명동에 약간 좀 교통이 안 좋은 외진 곳에 있는데 그 노인회를 이쪽으로 구민회관으로
옮겨오면서 거기에 노인, 장애인 또 시민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직접 해서 주민들이 좀 편의를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유성 구민회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공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해야 될 공공시설로는 산림청에서 산림, 산불 등 재난훈련센터를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암동 일대에 그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산림청 산림재난훈련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도안 신도시 지역에는 우체국 시설들이 없어서 시민들의 보편적인 우정 서비스가 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체국을 신설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퇴한 60대를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대거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뭐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50대 중반만 해도 벌써 막 명퇴를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회사의 경우 60세고 대학 교원의 경우 65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셔서 그렇다고 뭐 경로당을 또 가실 수도 없어요. 경로당은 요즘 경로당은 한 70세는 넘어가셔야, 한 75세쯤은 돼야 경로당을 가세요. 그러면 길게 보면 55세부터 75세까지 20년 동안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인근의 뭐 문화센터라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취미활동 같은 것들은 하지만 이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일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한데 이 공간들이 없다. 그래서 이 신중년센터를 만들어서, 이 신중년센터는 지금 제가 보기에 베이비 부모 세대를 대거 은퇴하는 앞으로 한 10년까지는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수록 고령화 사회에 그 어르신들이 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말고 정말로 신중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년센터를 만들게 되면 아마 이건 신개념의 은퇴, 이제 퇴직자들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고요. 이 사례를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학령 아동들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는 학교 설립 수요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8년 동안 학교를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에서 제가 3개 학교를 설립을 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학교 설립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동 2지구 개발 사업이 약 6,000세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죽동 지구는 한 4,000세대 남짓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 규모에 현재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그 안에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셔틀버스 타고 통학을 해야 될 상황인데 단독으로 중학교 만들기도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죽동 2지구 사업이 곧 이제 진행이 되는데 죽동 2지구 사업 6,000세대를 합치면 10,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죽동 2지구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중고등학교 설립을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게 중학교 설립 절차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복용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인근에 있는 뭐 유성중학교 또 원신흥중학교 이런 중학교가 있지만 복용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또 중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또 과밀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2-2지구 아마 분양 작업들이 곧 진행된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분양과 동시에
중학교 설립을 위한 절차들을 빨리 좀 진행을 해서 그곳에도 학교가 신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도안 2-3, 2-5 지구 그 일대에도 한 7, 8천 세대의 공동주택 등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용계 초중이 이제 그 교육청 내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그 아이들의 통학 환경을 안전하기 위해서 부모 안심 어린이 통학 환경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250개가 넘는 그 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에서 10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전국 4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를 통학함에 있어서 그 통학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용초등학교 개교되면서 육교 문제와 관련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그 AI 안심 통학로 조성하는 조치를 어제 저희들이 그 학부모들과 상의한 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뭐 X자 횡단보도라든지 노란색 횡단보도라든지 뭐 아니면 언덕식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 신호등을 결합한다든지 이런 것도 뭐 옐로우 카펫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통학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들을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수통골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그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주차장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저는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수통골에 제2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제2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 확보에 나서서 그 인근의 부지를 확보해서 제2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수통골도 지금도 뭐 명소입니다만 그 하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 정비는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올라가는 쪽에 그 지금 그 식재가 한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반대쪽은 식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식재를 해서 그 천이 정말로 그 화산천이 정말로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식재를 해서 꾸미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 화산천의 물 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그 화산천이 사실상 평상시에는 약간 건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 순환 체계를 통해서 물이 흐르는 화산천을 만들게 되면 수통골의 산 풍경과 아름답게 식재된 나무, 꽃나무들, 나무 그리고 물이 흐르는 화산천 이게 산과 나무와 물이 어우러져서 수통골을 훨씬 더 명소로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로 방동저수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동 방동저수지의 관광 명소화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방동저수지 쪽에 그 데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그리고 음악 분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1단계고요. 1단계를 제가 노력해서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제 2단계로는 그걸 이용하기 위한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2번째로는 그 상류 쪽에 연꽃단지를 만들어서 그 척검정이 있습니다. 척검정과 연꽃단지를 연결해서 방동저수지를 그냥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꽃 같은 뭐 볼거리를 더 만드는 그렇게 해서 연꽃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데크를 이쪽 들어가는 이 입구 쪽에 있습니다만 그 반대편도 데크를 연결을 함으로 해서 말 그대로 방동저수지 둘레 전체를 데크로 연결하는 그런 2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우리 유성에는 국립대전현충원이 있습니다. 대전현충원에 우리 순국선열들, 애국지사들을 모시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분들을 추모하고 늘 그분들의 뜻을 기리곤 합니다. 그래서 매우 엄숙하고 숭고한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공간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아주 엄숙하면서도 친숙한 공간이 또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엄숙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충원로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충원로가 현충원으로 가기 위한 유성 IC에서 나오고 혹은 구암역에서 나와서 현충원까지 가는 그 길이 현충원로인데 현충원로를 가다 보면 너무 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선들은 어지럽게 깔려 있고 간판들 정비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현충원로를 정비해서 그 전선을 지중화시켜서 미관을 깔끔하게 하고 간판이나 뭐 이 보도블록 이런 것도 현충원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과 분위기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그 현충원로에 현충원으로 가기 위한 상징물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는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그 상징물을 만들므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현충원로가 현충원에 가기 위해서 그 참배객들의 마음을 다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현충원로를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현충원을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충원 그 둘레길이 있습니다. 현충원 둘레길이 있는데 현충원 둘레길을 맨발 트레킹이 되도록 맨발 걷기가 가능하도록 정비를 해서 현충원 맨발 트레킹 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맨발 걷기에 대한 열풍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맨발 그 트레킹에 대한 요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이제 현충원에 깔려있는 트레킹 길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맨발 걷기 길로 보훈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충원은 호국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층고 제한 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호국 경관지구라고 하는데 호국 경관지구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행위 제한 같은 것들만 있지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국 경관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호국 경관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주민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그 지원 근거를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갑동의 그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그 마을길 정비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호국 경관지구 말 그대로 현충원 시설 옆에 있는 호국 경관지구가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또 그래 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유성 구민의 삶을 바꾸는 약속 1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부터 현충원을 훨씬 더 엄숙한 추모 공간이자 시민 친화 시설로 만들기 위한 제안에 이르기까지 11가지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약 이행률 81.8% 여기 없나? 네. 공약 이행률 81.8%인데 대전, 세전, 충남 제가 1위입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또 약속을 지킬 때까지 또 일을 할 겁니다. 제가 드린 11가지 약속은 말 그대로 실현 가능하고 또 반드시 우리 유성구민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11가지로 정리해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